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주선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며 돌연 불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시기 위해 나오셨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일정 변경 요청에도 10차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20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2기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를 우선 지원합니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를 피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가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발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바우처는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협력업체의 해외 투자 및 제작 자금에 대해서도 우대 보증합니다. 관세 예봉을 맞고 불가피하게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8살 김하늘 양이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 명모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계획 범행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11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신청해 당일 저녁 발부받았습니다. 이어 범행 사흘째인 12일 피의자 집, 차량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으며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범행 직후 자해로 목 부위 정맥이 절단될 교사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현재는 뇌압 상승 등의 이유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교사의 진술 확보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김세론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연예인을 향한 과도한 악성 댓글과 악성 보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 16일 배우 고 김세론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명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포털 사이트 연예뉴스 댓글이 폐쇄됐고 연예기획사 역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를 불식시킬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은 폐쇄됐지만 이제는 포털에서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자리를 옮겨 활개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연예인의 사건 사고에 유독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며 비판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